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마음 공부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생각이 정말 쉽게 비워지지 않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원망이 될 때도 많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 일이지만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인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잊혀지지 않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감사로 바꾸기 위해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아예 50년이 되어도 버리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도 하지요. 머리로는 내 공부를 위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과 생각을 빠르게 비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비우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무겁게 하는 감정과 생각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과 생각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지요. 전생에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가능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생각이 많고 다소 논리적이거나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인지, 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왜 비우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힘들어하는지 등 상대방은 두고라도 스스로 정리가 되어야 비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비우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 집착하거나 저항하기 때문이더군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저항 또한 일종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비우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이 집착 때문인지 저항 때문인지를 봅니다. 만약 집착 때문이라면 왜 내가 집착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노력하겠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수익을 생각하며 애태우다 보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또 자식이나 가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집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 계속 고민하며 애태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고 맡긴다는 것은 신이 도움을 줄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흐름은 진전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애태울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고민의 대부분이 놓고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또 저항 때문에 비우지 못할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여 그 감정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속상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왜 내가 저항하는지를 찾아봅니다. 상대방의 말의 내용 때문인지 태도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정리를 합니다. 남의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항하는 이유가 내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 말하자면 소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즉 중인은 된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에게 어떤 공부로 온 것이거나 업장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겸손을 배우기 위한 공부이거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공부 등이 필요하여 상대방이 그 공부를 시켜주는 역할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이지요. 아니면 서로 얽힌 업장이 있어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다 밝혀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볼 때는 항상 역할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별로 없더군요. 저 사람은 어떤 역할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정의 변화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업장 하나를 해소시켜줬구나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나 다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업장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작은 사고에도 많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업을 이 정도로 하여 해소하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감사로 바뀝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나는 상태, 그 일이 있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제야 생각나는 정도가 되면 많이 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비워 가벼워지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